제가 글쓰기에는 직접적 글쓰기가 있고 간접적 글쓰기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적 글쓰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접 논리를 펼치는 글쓰기예요. 간접적 글쓰기는 비유를 통한 비유 글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언어라고 하는 것, 내가 쓰는 문장과 글을 정리해 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엔 분명히 로직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해요. 자, 이걸 잘 써서 형상화를 시키는 것. 형상화된 그 글이 주는 치유의 효과는 뭐냐?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느냐? 나의 신념도 있지만 그 상대의 신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옳다고 믿는 것도 있죠. 자,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렵게 얘기해서 돈을 꺼달라 그랬어요. 자, 이 친구는 당연히 나에게 20, 30년 된 직이니까 돈을 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친구 관계는 돈을 주고받고 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꿔주면 안 되는 신념 체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신념 체계가 결국은 충돌을 일으킨 거잖아요. 글쓰기는 이런 신념의 문제들, 왜 이 친구는 이런 신념 체계가 생겼는지, 나는 이런 신념 체계가 생겼는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서로의 과거가 있거든요. 이런 신념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념은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나의 행동 방식과 상대의 행동 방식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 신념과 나의 행동 속에 내면에 묻어있는 그런 감정의 체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나와 상대에 대한 이해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들, 상한 감정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복잡해요. 감정이 복잡해서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글쓰기는 말 그대로 내가 토해내는 순간, 언어로 토해내는 순간 이해되기 위해서 언어를 정리해야 돼요. 그 언어를 정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들을 정리하는 행위예요. 치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내 안에 복잡한 감정들을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글쓰기 치유의 효과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나의 모순, 또는 나의 기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에너지 파장, 내 에너지들이 어떻게 파장되어서 피드백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통찰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나를 객관화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입장에서 자서전을 쓴다고 쳐요. 내 입장에서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 써놓고 나면 내가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보이죠. 나는 그 당시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했지? 라는 객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내 아내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그때 참지 못했는가?
대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기질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기질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나와 상대에 대한 어떤 영성의 이해,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현실 바깥에 있는 또는 상대의 현실 바깥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성 체계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공감을 하고,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은 저 캐릭터는 나하고 참 닮았구나, 이거를 이해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현실 바깥에 또 다른 어떤 초월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상대에 대한 현실만 보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현실만 들여다보게 되면 나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괜히 엉뚱한 일에 끼어서 피해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냥 오늘 아침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우연치 않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주식을 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보니 주식값이 막 수백 배가 올라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내 현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초월적인 어떤 체계들까지 이해해 볼 수 있는 작업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이해하게 되면 치유 효과가 일어나죠. 왜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내 신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돈을 꿔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는 믿음 체계가 생겨요. 그 믿음 체계가 내 속에 인식되고 인지돼서 들어와야만 비로소 사실은 배려라는 걸 하게 돼요. 말없이 무언으로 하게 되죠. 무언으로 배려라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신념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의 신념도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상대의 모순들이 무엇인가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돈을 꿔줘도 저 친구가 언젠가는 나에게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체계가 생겨야 비로소 말없이 무언으로 돈을 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 체계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글쓰기라고 봐요. 이것 또한 하나의 치유 효과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와 상대에 대한 이해, 또 두 번째는 언어 발현과 논리화를 통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나의 모순과 나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네 번째는 나와 상대의 영성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문학적 글쓰기의 치유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글쓰기를 통해서 저와 함께 치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